이어서 할게. 예.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좀 많은데요.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게 있어요. 루이스는 과학자 이름일 거고, 그치? 전자점식.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식. 근데 어떤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냐면은 그 원자가 전자 있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이 있어요. 얘 3번이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 한 개죠. 2, 1. 원자가 전자 하나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산소가 있대요. 8번이에요. 원자가 전자 6개. 근데 선생님 점 찍는 거 잘 보세요. 6개를 찍을 때 1개, 2개, 3개, 4개. 요 4개를 사방에다가 먼저 찍어줘요. 왜 그러냐면은 전자는 서로 반발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끼리니까. 그래서 반발하기 때문에 위에 먼저 찍었으면 그 다음은 아래, 그 다음 왼쪽 찍었으면 그 다음은 오른쪽, 그 다음 이제 들어갈 데가 없죠. 그 다음은 이제 뭐 여기 하나 찍고 뭐 여기 하나 찍고 해서 6,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네온은 원자가 전자 몇 개죠? 8개. 원자가 전자가 뭐라 그랬지? 0개. 288하고 남는 거잖아. 얘가 10번이잖아. 10번이면은 원자가 전자 0개죠. 그래서 보통 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 개수가 없기 때문에 점을 안 찍어주는데 그 책에 점을 찍어놨네. 그치? 보통 안 찍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전자 중에 원자가 전자 있죠. 원자가 전자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낸 식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고, 요거 288에 딱 맞는 애들 있지. 얘는 원자가 전자가 없잖아. 그래서 점을 보통 안 찍어줘요. 네? 그 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염소가 있대요. 얘 17번이에요. 원자가 전자 7개. 그러면 하나, 둘, 재원아? 셋, 넷, 다섯, 여섯, 뭐 7개. 뭐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죠. 자, 그 다음에 거의 책에는 안 나왔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둘까?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할까? 뭐 이산화탄소 할까요? 자, 이산화탄소가 있대요. 그럼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죠? 아니? 그럼 아까 이렇게 전자 4개를 배치했어. 그리고 산소가 원자가 전자가 6개죠? 이렇게 배치했어요.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찍어놓은 걸 뭐라 그래?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아까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 탄소에서 이 산소랑 여기 한 쌍, 두 쌍을 공유결합하고 있죠. 여기도 어떻게 돼? 한 쌍, 두 쌍을 공유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쌍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 거를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뭐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때 원자과 전자를 이렇게 점으로 다 찍어준 거를 루이스 전자점식. 그 다음에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를 루이스 구조식. 그럼 루이스 구조식을 봤을 때는 요거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실제로 그려봐야 돼요. 몇 개인지. 하나만 더 해보자. 뭐 할까? 간단한 거 합시다. 뭐 할까? 암모니아 합시다. 자, 암모니아. 질소가 중심 원자, 원자과 전자 5개. 그 다음에 수소가 원자과 전자 하나.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서 나타낸 거는 루이스 뭐? 전자점식. 그럼 얘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가 공유결합을 이렇게 한 쌍씩 하고 있죠. 그죠? 요게 루이스 구조식. 그러면 전자점식으로 쓰면은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루이스 구조식으로 쓰면은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지, 결합하고 있는 형태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봐두도록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책에 그렇게 줄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설명한 거고, 넘어가 봅시다.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 보면은 공유결합 중에 특이한 결합이 있어요. 배위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지금 배운 공유결합의 종류 중에 배위결합. 배위결합은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자를 모두 제공해주는 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하는데, 봐봐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뭐 여기 있어요. 이거 이름 뭐라 그러니?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을 형성을 하는 거야. 암모늄 이온은 이거 뭐니? 암모니아. 암모늄하고 암모니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에 수소 이온이 달라붙어서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암모니아부터 먼저 그리자. 얘 아까 그린 거 있죠. 설명하기 위해서 얘 원자과 전자 5개라고 그랬어. 5개 됐니? 그 다음에 수소가 원자과 전자 하나예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공유결합, 그 다음에 질소는 이렇게 공유결합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수소 이온이 결합해요. 수소가 너네 전자가 몇 개 있어? 1개 있죠. 근데 수소가 비금속인데 특이하게 이온 될 때 양이온 된다 그랬어? 그럼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잃은 거지. 그럼 얘 전자 있어 없어? 없어. 전자 없지, 그치? 전자 하나도 없어요. 얘가 결합을 해요. 그럼 결합을 하려고 할 때 얘 암모니아가 갖고 있는 이 전자 있어요. 이 전자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제공을 해줘. 원래 우리 공유결합은 질소가 하나, 수소가 하나 제공해서 같이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됐니? 근데 이렇게 한쪽에서 모두 제공하면서 결합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다시 한번 그리면 질소에 수소하고 공유결합했죠. 이렇게 그리자잉. 그리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어. 됐니? 요 그림이야 그대로. 거기에 수소 이온이 갖다 붙는 거야. 그런데 이 전자는 질소 거 하나, 수소 거 하나가 아니지. 다 누가 준 거야? 질소가 다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부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결합하는 거. 이런 거를 공유결합 중에 배위결합. 그리고 H 플러스가 달라붙었으니까 전체가 1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형성돼요. 뭐 이런 거. 잘 나오는 건 요거고요. 그 밑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한번 더 해봐. 다른 거는 그냥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이제 배위결합이라는 거고요. 배위결합은 이게 잘 나오는 결합이 아닌데, 저기 다른 선생님이 이거 만들어 놓으실 때 이걸 껴놨네. 가끔 너네 책에 오타 같은 거나 문제 풀 때 답지가 약간 이상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물어봐야 돼, 선생님한테. 알았지? 이게 시중에 있는 책이 아니고 저는 과학 선생님이 만든 책이라서 약간 수정할 게 조금 있긴 해요. 그 다음에 42쪽에 밑에 보면은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그래가지고 얘도 한번 보자. 오늘 요거는 다 끝내야지, 그치? 응? 이제 한쪽 남았잖아. 시간 많겠다. 한쪽 남았네. 보자. 그럼 내일 이제 학교 나가면은 거의 한 열흘 만에 친구들 옵니다. 학교 가고 싶지 않니? 아니야? 야, 열흘 동안 선생님도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봤는데. 가자마자 수행평가 보내. 중학교 때는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나? 그렇게 성적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학교 갈 때는 중학교 성적은 반영이 안 되고, 알지? 고등학교 성적부터 반영이 되는데, 그런데 중학교 때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등학교 때 잘할 수는 없죠. 그리고 중학교 성적 생기부에 올라가니까 생기부는 너네 평생 남는 거예요.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그 생활기록부 아직까지 다 남아 있죠. 그래서 학교 가서 띄면은 그대로 나오죠. 선생님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성적이 어땠는지. 자, 봅시다.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너네 아까 그래프 선생님이 그려줬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거리 y축이 뭐였어? 에너지. 여기 영이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을 때 공유결합할 때도 이온결합하고 똑같이 인력과 반발력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더하면 실제 에너지는 뭐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랬어, 그치? 어디서 공유결합을 해? 여기, 그치? 여기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지금 책에 나온 얘는 수소 분자가 나왔으니까 여기 수소 분자를 그려보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가 여기서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요거 x축이 뭐야? 여기서는 이온이 아니고 이거 원자니까 원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수소 원자 두 개 사이의 거리, 그렇지? 그럼 요게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때 요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유결합이니까 공유결합 길이가 되는 거죠. 됐나? 다시 얘기하지만 요 거리는 원자핵 사이의 거리예요.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거 Y축 요거를 그냥 2라고 하자. 요거는 뭘까?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때 에너지가 그랬죠. 그럼 공유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죠. 네? 공유결합 에너지. 자, 그러면 거기 식이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얘를 한번 분석해보자. H2 플러스 그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외우지 않아. 얘는 공유결합한 물질마다 이 공유결합 에너지를 다 어떻게 외워? 그치? 그래서 문제 주어져요. 그래서 436 kJ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kg가 1000을 뜻하고요. 줄 에너지 단위. 근데 중학교 때 뭐 일과 에너지 이런 거 배웠죠. 배웠나? 근데 그 선행하고 있다면 중3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아직 안 배웠냐? 안 배웠어? 아직? 에너지 단위가 줄이 있어요. 줄. 킬로가 1000을 뜻하고 1km가 몇 미터? 1000m. 킬로가 1000을 뜻하는 거죠. 1kg이 1000g. 그렇지. 1000.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 H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그 가로칸에 써 있는 요거 G는 무슨 뜻이죠, 이거? 상태. G는 무슨 상태야? 기체, 가스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너는 실제로 수소는 이렇게 둘이 붙어 다니죠. 왜? 이렇게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죠.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실제로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얘에다가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잉. 붙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가해준다는 거야. 보태준다. 보태주면은 얘가 원자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얘네들에서 봐봐. 얘네들에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얘네들에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뺐으면 다시 수소 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에너지가 요거 수소 분자가 갖고 있는 얘가 공유결합하죠.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치?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잘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지?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주면 끊어져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가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어.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운동이 활발해져. 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공결합을 형성할 때 이게 공결합 에너지가 되고 여기서 수소 분자 얘가 갖고 있는 공결합 에너지 요 E는 436 kJ이 되는 거고 그럼 436 kJ의 에너지를 갖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보태주면 이 각 원자들이 운동성이 활발해지면서 떨어져 나가요. 지금 뭔 소리인지 대충 알겠니? 네. 자, 이런 걸 이제 공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그러면 이 분자들마다 결합 에너지가 어떤가? 다 다르겠죠. 네. 그 분자들마다 이제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니까 반발력도 좀 다를 거고 그때 거기 밑에 표에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로 하지 말고 그거는 실제로 적이니까 이걸로 보자. 자, 요거 수소 분자예요. H2. 요거 산소 분자예요. O2. 얘 질소 분자예요. N2. 얘 단일 결합이야, 이중 결합이야, 삼중 결합이야. 단일 결합이죠. 얘는 이중 결합이고 얘는 삼중 결합이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네. 요거는 누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한 거니, 누이스 구주식으로 표시한 거니? 그치, 구주식. 그치? 열심히 잘 배웠네.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힘은 요거 셋 중에 누가 가장 셀까? 그렇지. 요거 아까 얘기했죠. 3중이 가장 세죠. 이게 실제로 끈같이 생각하면 돼. 끈이 3개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결합이 가장 세. 그 다음은 얘. 그래서 실제로 요 질소는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잘 끊겨요, 안 끊겨요? 잘 안 끊겨. 그래서 니는 과자 봉지 안에 그 공기 들어있죠. 무슨 공기 들어있어? 질소가 들어있어. 그럼 얘 왜 하필 얘를 넣어놨냐면 얘가 끊어져야지 과자하고 얘가 반응을 하거든. 그럼 과자가 반응을 해버리면 과자가 상한단 말이야. 근데 질소 기체를 넣어두면 얘네 둘끼리 어떻게 돼?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그리고 과자 봉지에 과자들이 있어요. 응? 과자들이 있어요. 과자들이 있는데 거기 질소 기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끼리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지. 그럼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과자하고 반응해 안 해? 안 해. 지네들끼리 붙어있어도 안정하니까. 그치? 응? 그럼 과자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과자가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한다. 그럼 뭐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 같은 기체들을 넣어두면 얘네들이 쉽게 끊어져서 과자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자가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질소 기체를 넣어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결합 길이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결합하고 있는 길이 누가 가장 길까? 결합하고 있는 길이 누가 가장 길까? 야, 니네 단단하게 결합해 있으면 야, 봐봐. 단단하게 결합해 있다라는 거는 얘 원자랑 얘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가깝다는 거지. 가까우니까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가장 단단하다며.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 가깝겠죠. 그럼 가장 긴 건 누구? 단일이겠죠. 그치? 그래서 결합력이 세면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결합력이 약하면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집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결합력이 요거 아까 얘기한 결합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가 세니까 결합하고 있는 힘도 세지겠지, 그지?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나온 거야.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 보시면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오는데, 자, 공유결합 물질은 아까 우리가 배운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하고 조금 달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전기전도성만 합니다. 전기전도성이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그거죠. 그래 공유결합 물질 고체일 때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대표적으로 우리 설탕 한번 예를 들까? 설탕 화학식 아니에요 혹시?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설탕이야. 누가 얘기했냐? 이 설탕인데 비금속이지? 아니야? 비금속이지? 이게 뭐야? 비금속이지? 비금속끼리 결합했으니까 무슨 결합하고 있어? 공유결합. 그럼 아까 이온결합 물질하고 다르게 이 공유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 없어? 없죠.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전기 꼈었잖아. 얘가 붙어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전기를 안 띠는 중성이 입자란 말이야. 그래서 설탕 분자, 설탕 분자, 설탕 분자, 설탕 분자, 설탕 분자, 설탕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전기를 안 띠는 중성 분자들이에요. 중성이니까 여기다 전기 꽂아봤자 전기 안 띠는 입자니까 얘가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죠. 그럼 이동하는 게 없으니까 전기통이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얘를 물에 녹였어. 설탕 물에 녹죠. 그리고 가열해서 달고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설탕 이렇게 가열해서 녹인 게 달고나지, 그지? 달고나 맛있죠. 먹어봤니? 거기다 막 별 모양, 뭐 하트 모양 찍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막 그거 떼서 먹고 막 그런 선생님 초등학교 때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모양들을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갖다 주면 하나 더 줘요. 그때 얼마였지? 선생님 다닐 때 거기에 30원? 50원? 선생님이 나이를 좀 먹었어. 요즘 달고나 하나 그거 하려면 500원, 1000원 막 그러지 않나? 모르겠다. 자, 얘를 물에 갖다 녹였어요, 설탕을. 그럼 설탕 물에 녹아요. 녹는데 이런 이온결합 물질하고 다르게 이 설탕 중성 입자가 그냥 물에 이렇게 섞일 뿐이야. 그럼 얘가 전기를 안 띠니까 여기다 전기 꽂아봤자 끌려가 안 끌려가? 얘가 설탕이 안 끌려가죠. 그래서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일 때도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그럼 봐봐. 정리 한번 해보자. 봐봐. 여기다가요. 우리가 오늘 저거 배웠어요. 금속결합 물질. 이게 금속이죠, 금속. 금속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치,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가 빠른 속도로 금속 양면 사이에 막 돌아다니면서 결합 유지한다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온결합 물질 배웠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배웠네. 자, 얘가 고체일 때, 그 다음에 물에 녹인 수용이 될 때, 액체일 때부터 할까? 액체일 때, 그 다음에 물에 녹인 수용이 될 때,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아보는 게 아니고 다 배웠으니까 정리만 해보자. 자, 금속은 고체일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해 안 통해? 금속 전기 통해 안 통해? 금속 통하잖아. 금속 전기 통하잖아. 전기 꽂아주면 누가 이동해서? 자유전자가 막 흘러가잖아. 플러스 극소로. 그렇지? 전기 통하죠. 그럼 금속을 액체로 녹였어요. 가열해서.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해요. 얘 액체로 녹여도 자유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금속을 물에 녹일 수는 없죠. 녹일 수는 없으니까 얘는 생략. 이온결합 물질 고체일 때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왜 양의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으니까 끌려가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지? 물에 녹이면 통하죠. 얘가 양이온, 음이온이 이온화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죠. 액체로 녹였을 때, 또 물에 녹였을 때, 그렇지? 공유결합 물질 고체일 때 안 통했어? 액체나 수용액일 때도 안 통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물질 가지고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요거 가지고 문제 응용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있네 내용이. 분자결정, 공유결정이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실어가지? 이거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화학 배울 때 오늘 배우는 거 지금 이 내용이 몇 시간 분량이거든 이게. 근데 이게 한꺼번에 그냥 너네 한 번씩 보라고 이렇게 다 실어놓는 거야. 오늘 수업도 엄청 많은데 10시까지 수업인데 벌써 힘드네. 큰일 났다. 저는 기말고사는 언제 본대요? 12월 한 중순에 보죠. 날짜 안 나왔나 아직? 그리고 겨울방학 좀 기니까 여름방학보다 길죠. 자, 진짜 마지막이다. 자, 거기 보면은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공유 결정은 다른 말로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너네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아이스가 있어요. 얼음이 있어요. 뭐 이런 등등. 드라이아이스가 니네 무슨 기체에 얼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알죠. 이산화탄소라는 분자를 고체로 얼려놓은 거야, 그지? 얼음은 물 분자를 고체로 얼려놓은 거야, 그지? 그럼 얼음을 예를 들어볼까? 너네 많이 배웠으니까 물이 얼음 되면 부피 팽창하죠. 왜 팽창하지? 그 육각형으로 막 이렇게 결합하지, 그지?
그럼 여기 산소, 수소, 수소, 물이 있어요. 그럼 옆에 또 산소, 여기 수소, 수소. 그 다음 또 여기 산소, 수소, 수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 다 걸리려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각형으로 막 결합을 해. 참고삼아 이 얼음이 됐을 때 이 결합하는 거, 요거를 이제 수소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수소결합 들어가면 처음 들었죠? 이거 나중에 한번 더. 그냥 참고삼아 알아주세요. 아까 니네 전기음성도 배웠잖아요. 전기음성도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 그랬죠. 근데 전기음성도가 누가 좀 크다 그랬죠? FOM 이런 게 크다 그랬지. 산소가 크다 그랬지. 나중에 배우는데 전기음성도가 큰 FOM 같은 게 수소랑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이런 결합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배워봐요. 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얘가 뭐야? 분자야. 얘가 뭐야? 분자야.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뭐 다이아몬드나 흑연 뭐 이런 것들인데 다이아몬드 무슨 원소로 돼 있니? 흑연. 이것도 연필식 탄소로 돼 있죠. 뭐 흑연을 예를 들어보자. 흑연은 뭐 책에도 뭐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탄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막 층층이 있어 이렇게. 책에 그림이 있는 거지. 층층이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은 분자야 원자야. 원자. 선생님 동그라미 친 거. 원자죠 원자. 얘도 뭐야? 원자지. 얘니 근데 분자 결정하고 원자 결정은 뭐냐면 일단 결정은 뭐야? 결정은 고체라는 얘기죠. 고체. 고체. 드라이아이스 얼음 고체죠. 다이아몬드 흑역 고체야. 결정이야. 근데 분자끼리 결합하면서 고체가 된 거를 분자 결정이라고 하고, 이런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결정이 된 거는 원자 결정. 또는 이 원자들 사이가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거냐면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 너네 화학 결합에서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는 거는 공유 결합을 표시하는 거야. 얘는 선생님 점선으로 그렸죠. 점선이 이거 공유 결합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분자 결정은 책에 써 있을 텐데 분자들끼리 무슨 결합을 해서 여기서는 수소 결합인데 무슨 결합을 해서 고체 덩어리가 된 게 분자 결정. 공유 결정은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해서 고체 결정이 된 게 공유 결정. 그럼 얘네들 중에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을 것 같아? 녹는 점 아까 얘기했듯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영향을 준다고 했죠. 끌어당기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 세면 녹는 점이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지.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녹는 점이 더 높을 것 같아? 녹인다는 건 뭐야? 얘들아, 고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를 가열해서 얘네들 사이의 인력을 끊어서 이렇게 액체로 바꿔주는 거지. 맞니? 얘 끊기 쉬워 어려워?
선생님이 점선으로 그려놨지. 그러면 이 공유결합보다 결합하고 있는 힘이 강하다 약하다. 여기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열하는 건 요 분자 사이에 요 결합이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물로 바뀌는 거야. 응? 그래서 니네 얼음은 녹는 점은 몇 도? 0도죠, 0도.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죠. 응? 얘는 어때? 요거 끊기 쉬워, 어려워요? 공유결합이 너는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에요. 응? 그래서 얘는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액체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녹는 점은 얘가 더 높아요. 응? 얘가 더 높아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우리 녹는 점. 자, 녹는 점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영향을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가 있냐면 공유 결정이 있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온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합하고 있는 금속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당연히 이온 결합하고 얘는 뭐야? 금속 결합하고 있겠죠. 얘네들은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야. 공유결합. 그러니까 공유결정은 뭐야? 원자들 사이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분자결정은 뭐야? 분자 안에서 이게 무슨 결합하고 있어? 공유결합하고 있어 이렇게. 응? 분자들하고 분자 사이는 뭐 다른 결합을 하지. 다 했어. 다 했어. 그럼 이 중에 녹는 점은 누가 가장 높냐면 선생님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얘가 가장 높아요. 그렇죠. 얘가 이거 끊기 되게 어려워요. 공유결합을.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온 결정 중에 뭐 있을까? 뭐 염화나트륨 소금, 금속 결정 중에 뭐 철, 분자 결정 중에 뭐 얼음. 이러면 녹는 점이 이렇게. 응? 해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표까지 선생님 내용 설명한 것만 다 이해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넘겨보면은 문제가 아까 처음에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10번까지 풀었고요. 뒷장에 18번까지 있다, 그치? 지금 풀고 끝내자고요. 네? 아까 판사금도 있는데 18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끝내버립시다. 얘도 학교 수행평가도 많고 그러는데